2026년 3월 19일 밤 전 세계 에너지 업계를 뒤흔든 한 통의 인터뷰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최고 경영자 사드 알카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액화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불가항력, 이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따라오는 숫자 5년이에요. 한국이 매년 카타르에서 들여오는 액화 천연가스의 5년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한국 전체 액화 천연가스 수입량의 25에서 30%, 매년 900만에서 1000만 톤을 카타르에서 들여옵니다. 이게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집에서 가스레인지가 켜질까요? 겨울에 보일러가 돌아갈까요? 공전이 멈추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서울과 부산, 대구와 인천에 가스 배관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카타르에서 왔습니다. 그 카타르가 오늘 공급을 끊을 수도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선언의 배경과 한국 경제에 닥쳐올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카타르가 이런 선언을 하게 됐는지 그 발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야기는 2026년 3월 18일 이스라엘의 한 번의 공습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에 있는 세계 최대 해상가스전 남부 파르스를 폭격한 겁니다. 이란으로서는 경제의 심장이자 에너지 수출의 핵심인 가스전이 타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의 화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향했습니다. 이란이 택한 보복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걸프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연쇄 공습했습니다.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 아랍에미리트의 가스시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공장이 차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카타르의 라스라판이었습니다. 라스라판,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20%를 단독으로 담당하는 지구상 가장 큰 가스 산업 거점입니다.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무역의 5분의 1이 이 한 곳에서 나옵니다. 이 시설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으며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공격 직후 비상 대응팀을 투입했지만 이미 시설물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최고 경영자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카타르가 이런 공격을, 그것도 라마단 기간에 이웃 무슬림 국가로부터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격으로 카타르 에너지 전체 액화 천연가스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두 번째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복구하는데 최소 3년, 최대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3년에서 5년,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정상적인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3월 4일 액화 천연가스 수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쟁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조항입니다. 그리고 3월 19일 카타르 에너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불가항력이 최장 5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충격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카타르에 의존하게 됐을까요? 한국은 석유도 가스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쓰는 에너지의 절대적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중 액화 천연가스는 발전, 난방,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액화 천연가스 수입 구조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호주가 1위이고 카타르가 2위, 미국이 3위입니다. 카타르산 액화 천연가스는 전체 수입량의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카타르와 맺은 장기 계약 물량만 해도 연간 610만 톤입니다. 이것이 5년치 기준으로 계산하면 3,050만 톤 이상이 됩니다. 이 물량을 현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물 시장 가격은 장기 계약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카타르 시설 피격 이후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46%,
아시아 현물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이미 천연가스 가격은 50% 가까이 치솟은 상태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 높은 가격으로 현물을 사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그 비용은 결국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액화천연가스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액화천연가스 선박 최소 9척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아시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 쟁탈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액화천연가스 비축 의무량은 9일분입니다. 가스공사와 포스코, SK 등 민간 기업의 비축량을 모두 합쳐도 31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집 가스 요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장 매일 가스가 끊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면 한국가스공사는 더 비싼 현물을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럽이 겪었던 에너지 요금 폭등의 전철을 한국이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 현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원료로 직접 사용하는 화학업계, 철강, 유리, 음식 가공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50% 오르면 이들 업계의 생산 비용은 즉각 수십 % 늘어납니다.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한국 주력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갖춰먹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유가도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가스 공급 위기까지 더해졌습니다. 에너지 이중 충격.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카타르가 한국 조선업과 맺고 있던 계약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대규모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를 통해 한국 주요 조선사에 수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발주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일본 최대 액화천연가스 수입 기업과 긴급 수급 협약을 맺고 상호 물량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인 방편일 뿐 수년간 지속되는 카타르발 공급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비축량 방출과 함께 호주, 동남아시아, 북미산 액화천연가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서 올해 말 일부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이지만 본격적인 공급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이 연쇄적으로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덮쳤고 그 충격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가정의 가스레인지와 보일러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율 1,500원과 유가 110달러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 경제의 가스 공급 위기라는 세 번째 충격이 더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오르고 내수 경기는 더 깊은 침체로 빠집니다. 이 연쇄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경기 침체 속 물가 폭등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을까요? 첫 번째, 카타르 에너지가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 실제로 선언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협상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부분 공급 유지나 단계적 감축으로 협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사태가 한국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의 강력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가스공사의 현재 비축량과 대체 수급 협약은 단기적 충격을 흡수할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현실화되면 완충 역할도 한계에 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카타르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적 에너지 안보 전략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이기도 합니다. 카타르의 선언은 한국이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상의 온기, 부엌의 불꽃, 집안의 따뜻한 공기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연함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이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파도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